안녕하세요.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열대기후와 건조기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열대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건조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지요. 선생님, 열대기후 지역과 건조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기후와 관련이 깊다고 이야기 나누기도 했어요. 또 나머지 기후 지역인 온대기후 지역과 냉대기후 지역, 한대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기후와 관련이 깊은지 알아보자고도 했고요. 맞아요. 그랬지요. 그럼 오늘은 지난번 살펴보지 못했던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한대기후의 특징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기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도록 해요. 사진 먼저 볼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진들을 보고 어떤 기후 지역 사람들인지 맞춰봐요. 선생님, 사진들을 보니까 스키와 같이 추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와 물놀이와 같이 더운 곳에서 주로 하는 놀이도 있네요. 1년 내내 덥거나 추운 지역은 아닌가 봐요. 그래요. 이 기후 지역은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지요. 평균적인 날씨는 따뜻한 편이어서 이번처럼 일찍부터 다양한 농업이 발달해서 밀이나 벼농사를 많이 짓지요. 또 4번처럼 올리브나 포도도 많이 재배되지요. 따뜻한 기후의 농업이 발전하다 보니 이 기후 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산업도 발전했어요. 제 생각에 이 기후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이에요. 온대기후 지역은 기온이 높은 열대기후와 건조기후와 기온이 낮은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사이에 있으니까 덜 덥고 덜 추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봤어요. 온대기후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보다 높은 위도인 중위도에 분포하고 있어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 평균적인 온도가 따뜻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온대기후 지역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겨울보다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온대기후 지역도 있고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지요. 또 지중해 주변처럼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온대기후 지역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인구가 많고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 많네요. 아까 들었던 대로 사람들은 온대기후 지역에 많이 몰려 살았나 봐요. 온도가 적당히 따뜻하고 농업이 잘 되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 기후 등 자연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이 사진들을 보니까 일본의 침엽수림들을 2번과 3번 사진처럼 이런 침엽수림을 산업에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종이를 만드는 펄프를 만드는 거지요. 마지막 4번 사진도 침엽수림 목재로 집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 기후 지역은 침엽수림이 많은가 봐요. 제 생각에 이 사진들은 냉대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제가 알기로 침엽수림은 냉대기후에 주로 사는 식물이거든요. 맞아요. 냉대기후는 온대기후보다 높은 위도에 있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나 캐나다 같이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널리 분포하지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세계 주요 기후분포 지도를 보면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위도가 점점 커질수록 빨간색 열대기후, 주황색 건조기후, 노란색 온대기후 순으로 나타나잖아요. 맨 끝에는 파란색 한대기후로 마무리되는데 냉대기후는 북반구에만 있고 남반구에는 없네요. 어찌된 일이지요? 남반구에 냉대기후가 있어야 할 곳에는 바다가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 지구는 북반구에 육지가 많고 남반구에 바다가 많거든요. 냉대기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냉대기후는 여름에 밀이나 감자, 옥수수를 재배하긴 하지만 기후가 추운 곳이어서 겨울은 물론이고 다양한 농사를 짓기는 어려워요. 다만 침엽수가 널리 분포해 다양한 목재와 펄프의 세계적인 생산지가 되지요. 한대기후와 한대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한대기후부터 살펴볼게요. 한대기후 지역은 북반구와 남반구 양끝, 즉 고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나요. 또 높은 산지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곳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많지만 농사가 거의 되지 않지요.
그럼 이 사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네요. 한대기후는 농사가 거의 되지 않으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진인 것 같아요. 건조기후 지역을 공부했을 때 건조기후에서는 농사가 어려워 유목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한대기후 지역도 건조기후 지역과 같은 이유로 유목 생활을 할 것 같아요. 또 이번 사진은 송유관 즉 석유를 운반하는 관인데요. 이것은 한대 지역이 자원이 많다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기후와 같이 특별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3번과 4번 같은 기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들 맞아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이번 사진처럼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송유관을 땅속에 묻지 않고 거치대 위에 설치했지요. 이것은 한대기후 지역의 땅이 꽁꽁 얼어 송유관을 땅속에 묻기도 쉽지 않거니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한대기후 지역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이 표를 공책에 적고 빈칸을 채워봐요. 선생님, 오늘까지 해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의 특징과 각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기후와 같은 자연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했어요.